12일 처리? 대체 뭘 12일 날 처리한다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죠. 보겠습니다. 민주 12일 본회의에서 대통령 재판 중지법 처리를 추진한다라는 겁니다.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 뭐야 싶을 수 있어요. 일단 12일 날 처리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좀 보겠습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이래요. 익명입니다. 현 민주당 원내 지도부의 임기 마지막 날인 12일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계획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아일보가 12일 날 처리할 걸로 보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문제는 대통령 재판 중지법이라는 거 나는 처음 들어봤는데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의힘에서는 이게 이재명 대통령 방탄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죠. 같이 볼까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른바 이재명 방탄법입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 요게 지금 얘기하는 이 재판 중지법이다라는 거죠. 대통령이 되면 재판이 중지된다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 선거법 개정안. 그러니까 이른바 지금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이 파기환송을 해서 이 항소심 앞두고 있는 부분인 건데 여기에 대해서 행위 부분을 빼서 이렇게 되면 아예 면소가 된다. 이 적용할 법이 없기 때문에 아예 그냥 면소가 된다라는 요 이른바 면소법.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요건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한번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해서 4심제로 가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부분들. 그리고 조희대 특검법,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법, 요런 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이재명 방탄법이다라는 거예요. 이 중에 하나, 지금 현재 형사소송법 개정안, 그러니까 이른바 재판중지법이 12일 날 통과가 될 거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건데 차재원 교수님. 네.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네. 얘기를 해요. 이거 결국 이재명 대통령 방탄 아니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물론 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방탄이라고 규정 지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고민이 거기에 있는 것이죠. 헌법 제84조가 네.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뭐 형사상의 불소추 특권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네. 문제는 그 소추라는 것이 재판과 기소를 다 포함하는 것이냐 아니면 기소만 이야기하는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 밖에도 상당히 논의가 갈라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명쾌하게 형사소송법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 같은 경우는 재판을 중지하도록 하자. 그리고 쉽게 말하면 불소추 안에 그러니까 지금 재판도 넣자. 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6월 18일 날 서울고등법원에서 지금 그러니까 재판이 속개될 예정이에요. 네. 그런데 이 지금 불소추 특권에 대한 해석을 그러면 그 해당 재판부가 자의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셈이 된다고 한다면 이건 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입법의 뭐랄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각지대니까 네. 이걸 갖다가 빨리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아마 민주당의 생각인데 문제는 여론이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방탄 아니야? 이렇게 주장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이 대통령실에서 최종적으로 판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종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좀 판단하지 않겠느냐 말씀하셨는데 말씀 중에 살짝 나왔죠. 당장 오는 18일에 재판이 예정이 돼 있습니다. 현재 이재명 대통령이 사실 이 받고 있었던 재판이 5개예요. 지금 보면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게 파기환송됐었던 거 그거에 대해서 오는 18일에 첫 공판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그리고 대장동, 백현동 등 관련한 이 재판이 24일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인카드 유용 혐의 관련해서 7월 1일, 7월 22일 또 이 위증교사 2심도 아직 뭐 날짜는 미정이지만 계속 재판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래서 대통령 선거 전부터 계속 나왔던 게 그럼 이 재판 어떻게 할 거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 천대엽 법제처장이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잠깐 들어보고 오시죠. 행정처장님, 예. 그 84조의 적용에 있어가지고 지금 대법원에서 그 담당 판사 분들한테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서 재판을 운영하라 하는 지시를 할 수가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각 재판관이 알아서 그걸 진행해야 되는 거죠. 현재 구조상으로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이 차재원 교수님도 그 말씀하셨죠. 이걸 각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라고 하는 건데 판단할 수 있겠느냐? 왜? 실제로 이 법원 행정처장이 저렇게 얘기를 했어요, 윤주진 위원님. 예. 각 재판부에서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건데 각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을 내릴까요? 각 재판부가 판단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네. 중지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단된다라고 전제한다면 판단할 여지가 없는 겁니다. 할 수 없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헌법상의 84조에 나오는 소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에 이 소추가 재판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고 실제로는 재판이 아닌 보통 검찰의 기소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해석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초유의 사태인 것이죠. 현재 대통령이 무려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이에요. 국가적 혼란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재판을 그러면 소추에 포함시키자. 그런데 이것이 과연 국회 차원에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간단한 문제인가? 이것은 사실 법 앞의 평등, 법의 질서, 법의 정의를 세우는 문제에 있어서 전 국민적인 합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 실은 이 관련해서 많은 여론조사 기관들이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그렇게 재판을 중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지배적이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한 논란이 예상이 되고요. 하지만 민주당은 할 겁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6월 18일에 있는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을 그대로 방치할 만한 심리적 여유가 없을 겁니다. 만에 하나라도 유죄 파기환송이 확정이 돼버리면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타격이기 때문에 역풍을 감수하고서도 할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결국엔 최종적으로 헌재로 가게 될 것인데 네. 헌재에서 최종 결단을 내리는 것을 또 미리 예비해서 헌법재판관 임명도 매우 서두르지 않을까.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 좀 점수를 깎아먹는 한이 있더라도 이건 좀 무리수를 둘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일단 윤주진 위원님은 나는 이렇게 예상한다. 이거는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이 약간 점수를 깎는 한이 있어도 무리하게라도 추진할 수밖에 없는 거다. 12일은 아니라도 어쨌거나 18일 전에는 뭔가 확실하게 이 통과를 시킬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통과를 할지 안 할지는 계속 추진을 할지 안 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죠. 말씀처럼 언제까지 갈 것이냐 여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죠.